장관 수사는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이번 40대 이른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 됐죠. 법무부 장관 잘했을까요? 자, 정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장관 때 뭘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교훈 받아요. 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 시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어딘가에 쓸 거라고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혹시 지난 편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될까? 이게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이었죠. 근데 검찰총장들에게는 또 기수를 많이 앞당겨야 돼요. 그래도 이 자리가 제일 유력할 거다라고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수위 시절에 다른 장관들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찾아봐라라고 하는데 유독 이 자리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다라면서 알아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킬 생각을 대통령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인사라고 당시에 크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법무부 장관. 왜 대통령은 여기에 한동훈 장관, 자기의 최측근을 넣었을까요? 그전 장관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모두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들 밑에서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정권 교체의 상징.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내면서 한 장관은 이제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차기 여권 대선 주자 1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1년 7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을까요? 오히려 검사 시절에 뭘 했는지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잘하지요? 네, 직설화법으로 유명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게 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이런 거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물론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받아서 한 거긴 하지만 아주 센 말들 많이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한 장관이 의외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 이 사과 속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장관이 사과한 인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닌 듯 방화 살인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닌 듯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기억 좀 나시죠? 2019년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분이 낸 거예요. 아닌 듯이. 불을 내고 그럼 대피를 하잖아요. 안에 있던 주민들이. 그 나오는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자,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요. 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왜 소송을 냈냐면 아닌 듯이 그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아닌 듯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신고를 했는데 미적미적 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국가가 배상해라라고 소송을 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에 국가가 잘못했으니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냈습니다. 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그 소송 당사자가 누구냐면 법무부예요. 네, 그러면 법무부가 지금 1심 판결이니까 2심, 3심 가겠다 항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국가의 잘못으로 이런 큰 참사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죠. 두 번째 사과한